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소액 투자처를 찾고 계실 건데요. 또 분명히 소액 투자로도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막상 찾아보니 어떻게 해야 돈 되는 물건을 찾는지 전혀 감도 못 잡으실 거예요.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소액 물건만 찾다가 기획부동산에 당하고 잘못된 물건을 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 3천만 원으로 1억 이상 벌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소액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럼 진짜 돈 되는 빌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위쪽에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돈을 잃는 빌라 투자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오르는지 모른다. 두 번째, 왜 안 오르는지 모른다. 그런 곳들이 어디인지를 모른다. 네 번째, 싸게 사오는 법을 모른다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이대로만 따라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빌라는 어떨 때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네, 변신을 통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변신할 곳을 싸게 사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먼저 포털을 켜시고 네이버에서 아실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 아래쪽에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하셔서 아실에 들어가시고요. 지도 화면이 처음에 뜹니다. 지도 화면이 처음에 뜰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시공부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저희는 소액 투자를 다루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전세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렸던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부근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어도 좋고요. 본인 지역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저희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나오는 파란색 네모들이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들이에요. 이걸 좀 키워보면 이쪽이 화곡동 부근인데요. 이렇게 구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매와 공매 탭을 저희가 눌러줄게요. 그래서 경매와 공매 탭을 이렇게 키게 되면요. 이 구역에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요, 이제 구역 안에 있는 경매 물건을 저희가 지금 찾아볼 거예요. 먼저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구역인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구역과 상관없이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왼쪽에 건물에 대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 사건 번호를 먼저 입사를 하고요. 메모장을 켜겠습니다. 메모장을 켜셔서 제가 지금 신월동 모아타운입니다. 신월동 모아타운 102-13번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건 번호를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해요. 이 구역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일단은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구역에 대한 정보를 다 적었으면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10개 이상의 매물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할 겁니다. 앞으로 넘어와서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을 최대한 많이 찾아놓은 상태에서요. 일단은 원래는 10개 이상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일들이기 위한 실습비는 일단 6개만 이렇게 해놨고요. 다음에 이제 각자 사용하고 계신 옥션지로 갑니다. 탱크 옥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 옥션을 켰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물건 검색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아직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 잘 몰라요. 하나씩 하고요. 들어가서 이제 미리 검색을 해뒀는데요. 일단 여기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현재 이제 빌라가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빌라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쳤을 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번 검색을 눌러주시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됐죠? 그리고 140-1번지였고요. 라움리츠빌의 502호였습니다. 라움리츠빌 502호의 가격 공시가격은 현재 1억 5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현재 전세 가격이 가격 126%까지 전세 보증보험이 맞춰지기 때문에 1억 8,900이라는 가격이 전세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물건의 경우에는 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갭을 기준으로 저희가 가격을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900을 전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이 물건의 가는 갭 1,100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검색을 했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내 투자금에 맞는 물건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입찰을 하고 추적인 조사를 하면 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조사해 놓은 걸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찾은 이 물건이 싼지 비싼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저희는 경매로 사오는 물건인 만큼 반드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와야 합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물건을 예시를 드려볼게요. 물건들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구역의 갭은 5천에서 8천만 원 수준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게 갭이 1,100 정도이기 때문에 호가는 호가 대비 4천 정도 싼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역에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데 들어가면 실거래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찍어보면서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보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시 가격을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를 알아낸 뒤 갭을 이용해서 보면 됩니다. 경매 물건에 나왔던 물건과 같은 물건이 8월에 실거래가 됐는데요. 갭 7,500 정도에 실거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갭 4,200 정도에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조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싼 거래와 너무 비싼 거래를 좀 제외를 하고요. 부분 1,000에서 7,000 사이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그 전년도의 가격까지 해보면 더 좋습니다. 이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기본적으로 갭이 4,000 이상인 동네에서 현재 저희 물건은 입찰가가 갭 1,000 정도니까 충분히 입찰을 고려해 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추가에 사올 수 있다면 시세대로만 팔게 되어도 투자금의 2배 이상은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죠. 여기 뭐였죠? 네, 변신이 가능한 모아타운 사업지역 내의 빌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빌라가 진짜 재개발을 통해 변신을 할 수 있는 빌라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투자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거예요. 흔히 경매를 통해 사온 만큼을 버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변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또 빌라 투자로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실제로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사업이 좌초만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거두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진행될지 안 될지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네, 경매 입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추진위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지 추진위의 능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현재 추진위의 존재와 열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사업성이 좋은 곳이고 반대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열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거나 빈약하다면 이곳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정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추진위가 확실하게 이끌고 있는 곳이 좋은데요. 만약 추진위가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보인다면 이곳은 조금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전 싸게 사는 것보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큰 수익을 볼 곳을 가려면 이런 곳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진체가 여러 개인가? 1번과는 비슷하면서 약간은 결이 다른데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개의 추진체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추진체로 뭉쳐서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잘 되는 구역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전에 이렇게 나뉘어서 싸운다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잘 봉합되어 가고 있는 게 확인된 게 아니라면 입찰하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가격을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가, 교회, 비대위, 그들의 존재와 그 정도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와 교회 등은 재개발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들을 빼고 그걸 구성했을 때 재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해 추진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 수요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동네는 현재 공시가의 126% 정도면 전세가 잘 맞춰지지만 간혹 비역세권이나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동네의 경우에는 126%에도 안 맞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완벽한 구역은 잘 없어요. 아마 이 모든 게 완벽했으면 이미 가격이 많이 비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확실히 파악해서 입찰가 산정을 하고 물건을 본다고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구매로 입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재 가격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가격이 아닌 미래의 가격을 지향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빌라는 사면 안 된다고,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개발도 다 허황된 소리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정말 될 수 있는 수 같은 물건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진짜 비싸질 수 있는 물건을 고르고 지금의 시세보다 싸게 사와서 안정성을 더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현재 가격만을 바라보며 투자를 집중했었는데요. 여러 번 투자를 해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건 당장 싸게 사오는 것보다도 하나 크게 오를 사오는가 부분이 제 투자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부동산을 알아보는 기르고 싸게 사온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과 함께 공부해보시면서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역 내 경매 매물을 확인을 하고요. 그 경매 매물의 공시 가격을 확인해서 현재 갭을 확인합니다. 현재 갭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대의 가격이라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구역의 현재 시세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세보다 갭이 더 저렴하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네 번째로 플래닛이나 디스코에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을 하고요. 그걸 엑셀이나 메모장 등의 갭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 매물보다 얼마나 싼지 싸다면 이제 입찰을 고려를 하고 임장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임장을 가서 상가,
교회, 비대위, 추진위, 그리고 전세까지 개발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을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입찰까지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영상에서 사이트 경매 콜라보를 통해서 추진을 할 빌라를 싸게 사온 걸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